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에드입니다. 오늘은 리뷰가 좀 불편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팰리세이드 오너다 보니까 오늘 리뷰는 왠지 감정이 좀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기가 좋았던 팰리세이드입니다. 그럼에도 반도체 이슈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인도가 늦어지고 내가 원하는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전에 출시되거나 또는 원치도 않았던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고서 페이스리프트를 추구받게 되는 그런 고객들까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구형과 페이스리프트의 비교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전면부입니다. 아무래도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영상으로 보듯이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 큰 차이는 사실 생각보다 쉽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워낙 큰 면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하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변경만 하면은 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페이스가 변경하기에 굉장히 쉬운 기존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의 면적이 더 넓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체형 되어 있는 이 데일라이트까지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 깜빡이를 누르면 이 부분이 바로 라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헤드라이트 부분인데요, 헤드라이트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공되어 있는 부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의 라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었다는 반면에 이번에는 그냥 아래부터 위에까지 이 헤드라이트 바깥쪽 라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기존보다도 더 이 데일라이트가 더 측면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면부가 사실은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했으니까 샀겠죠. 네, 큰 등치입니다. 이미 국내 기준으로는 풀사이즈 SUV다 보니까 이런 라인들로 해서 크지만 살짝 옆구리 들어간, 나는 크지만 디테일하게 디자인했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나는 더 커 보일 거야, 더 웅장해 보일 거야, 강조되고 좀 더 내가 큰 등치라는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라인들이 빠져 있고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측면까지도 연결되어 있게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존 오너였던 제가 보기에 괜찮은데, 이 정도면 딱 좋아, 기존 오너들도 만족할 수 있는 변화, 막 앞에 헤드라이트 바꾸고 막 위치를 바꾸고 이러면 완전 차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오너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변화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지 말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일라이트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도 이 데일라이트가 부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전방 센서가 하나, 둘, 셋, 총 6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특징입니다. 기존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쪽 부분에 센서가 현재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측면은 역시 활용 점점, 휠이 가장 중요하죠. 휠. 같은 크기 20인치 휠이고, 현재 차량은 캘리그라피 모델이라는 걸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익스크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부터 적용이 시작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전에 팰리세이드도 투톤으로 음영을 줘서 그 부분을 좀 부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블랙을 완전히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8인치나 20인치 기본 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블랙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래서 음영을 크게 둬서 좀 더 화려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은 진짜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변화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쪽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의 디자인이 바뀐 거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전에도 기본 모델과 캘리그라피 모델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이거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팰리세이드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패턴이 근데 바뀌었습니다. 세로로. 기존에는 바로 가로였죠. 저는 이쪽에 한 표를 줍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되고 이뻤었거든요. 라인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길쭉길쭉 하다 보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세로요. 캘리그라피에만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예쁩니다. 기존에 짧았던 거 대비 굉장히 길게 되어 있으니까 예쁘지 않나요?
트림에 따라 하지만 다릅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안쪽에 실내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룸미러가 디지털 룸미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팰리세이드는 크고 여러 명이 앉고 뒤에 짐도 싣고 하다 보니까 뒤에 누가 앉든지 상관없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룸미러가 좋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트렁크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역시나 큰 내부 공간을 가진 게 가장 매력이죠. 그리고 3열 시트는 현재 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팰리세이드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3열 시트 안쪽으로 접게 되면은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3열이 전동으로 되고 이렇게 중간에 멈출 수 있을 때의 장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차박이나 차크닉을 가거나 또는 연인과 바다 앞에 갔었을 때 이렇게 기대서 앉을 수 있는 시트 역할, 베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들 깨알같은 장점입니다.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근데 전부 다 이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전동은 아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2열은 버튼 한 번으로 폴딩까지는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건 수동으로 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모델이고 이런 구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엎어 놓으면 꼭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한번 누워 봐야죠. 이제 차박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전이랑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처음 출고했을 때 생각나네요. 제가 합판으로 제작해 가지고 평탄화 했던 거.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트렁크에 딱 여기 히든하는 부분에 요거 하나만 딱 갖고 다니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차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평탄화 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모기장 같은 것만 간단하게 갖고 다니면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평탄화가 된 거고요. 자, 누웠을 때 이렇게 제 키가 183인 거를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넉넉하죠. 차박은 팰리세이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바로 요 열선 시트입니다. 3단계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드디어 3열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겨울철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3열에 앉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따뜻하게 앉을 수 있게 되겠죠. 2열에 앉아봤습니다.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는 모델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전 모델이랑 차이점은 예전에는 옵션으로 독립형 시트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가격 안에서 내가 7인승을 할 거냐 8인승을 할 거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선택하고 통풍 시트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옵션으로 빠졌다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딱 앉았을 때 차이점, 기존 팰리세이드랑 똑같습니다. 훌륭해요. 훌륭해. 좀 달라진 점은 이 부분, 이거 어제 많이 보신 것 같죠? 예, 소렌토에 먼저 적용했던 건데 이렇게 팰리세이드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 야, 아무래도 현대 관계자가 저희 채널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시트를 이렇게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팔걸이는 암레스트는 항상 같은 각도로만 되어 있는 게 좀 불만이다. 카니발에 적용되어 있는 이렇게 각도 조절 암레스트를 적용해 달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제 차량을 이동을 했는데요. 기존 모델은 어떤 각도로 이동을 하든지 간에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이 각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누웠을 때는 팔이 살짝 앞으로 들리고요. 좀 섰을 좀 이렇게 뒷사람 이렇게 해서 좀 쓰게 되면은 내 팔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 이 정도의 고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팔걸이였는데 변경이 된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같은 옵션과 사양들, 디자인 모두 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오너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켓에 있는 컵홀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 다른 차량들과 비교가 크게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켓이 가죽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요 사이에 발로 하게 되면은 흙이 묻는데 그게 좀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제품 보면은 완전히 커버를 덮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있는데 독립형 시트를 하더라도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통풍 시트를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1열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빠르게 일단 이런 패턴들 바뀌었고요. 그리고 에르고 시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팬 틸트가 지금 보시면 전동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에어벤트가 이렇게 일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2cm가량 더 커졌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 버튼류가 이렇게 터치 LC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가죽 커버가 적용이 됐다는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좀 더 고급스럽게 투톤으로 되어 있으며 디자인은 그랜저와 유사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런 패턴들이 바뀌었는데요. 웜그레이 컬러의 가죽인데 굉장히 화사하고 더군다나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천정까지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전엔 캘리그라피지만 GV80이랑은 많이 차이나는, 그러니까 뭐 GV80이라보다는 제네시스랑 좀 많이 차이나는 격이 좀 큰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버금가는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입니다. 에르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뭐 좋죠. 다양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종아리 받침까지도 올라와서 차량에서 쉼을 할 때, 잠시 쉴 때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터치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릴렉션 시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제가 183인데 이쪽 부분에 그 허벅지가 최대한 닿는 게 저는 운전할 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의 연장이 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고리 받침이 적용되다 보니까 시트의 연장 부분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차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기존 제태가 더 좋은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이 현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립감도 좋고 이 부분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제 거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부분, 캘리그라피가 출시를 하였음에도 적용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드디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로 이 차선 중앙 유지 버튼이 생겼습니다. LFA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이쪽에 캔슬 그리고 차간 거리만 버튼이 있었는데 그 버튼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나 또는 뭐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는 뭐 그런 구간에서는 엑셀은 내가 하되 차선 중앙 유지는 차 네가 해라, 이제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했는데 사실 기존 오너어 입장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디자인으로 가지고 있고 뭐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두 차를 연속으로 비교를 하면 확실히 12.3인치에 2점 몇 인치가 사실 굉장히 좀 크긴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럽진 않다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자, 에어벤트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변경됐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이 버튼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페리세이드 리뷰를 하면서도 공조장치를 수시로 누르기 때문에 버튼으로 되어 있고 LCD 창이 있는 형태 굉장히 편하고 좋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LCD 창이 커지고 그 부분이 터치로 바뀌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많이 고급스럽다고 하기도 뭐하고 오히려 사용 면에서는 버튼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 차량도 사륜구동이 없다 보니까 터레인 모드로 변하거나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드라이브 모드만 선택이 되거든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텅하니 비어 있습니다. 뭐 새롭게 적용을 해주거나 어떤 표시가 되거나 불빛이 들어오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비워놨네요. 아, 이번에도 똑같이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팰리세이드 원으로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실 컵홀더는 보통 하나만 사용을 하고 이 부분 전부 다 수납함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인분들이 타거나 동승석에 탑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싹 닫아버리면 깔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 컬러의 가죽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레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데서 손톱이 이 부분을 계속 긁으면 아마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기스가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른 식으로라도 이 위에다가 코팅을 한번 입히든지 스티커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디지털 룸미러를 사용하면서 진짜 편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나 이 차량처럼 이렇게 풀사이즈 SUV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룸미러가 무조건 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뒷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후면을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진작에 적용했어야 되는데 너무도 반가운 부분이고요. 밝기 그리고 높이들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도 좀 더 높게 좀 더 밝게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눈으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중접함 차음 유리가 윈드실드와 측면 도어 유리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후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흡음재를 좀 더 보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페이스리프트, 네, 기존 오너로서 감정을 실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편 영상도 아마 팰리세이드 옵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